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21장 새로운 맛의 시도. 아이고, 린드 부인이 늘 하시던 말씀처럼 세상만사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가 봐요. 애는 6월의 마지막 날 부엌 식탁에 슬레이트랑 책을 툭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젖은 손수건으로 빨갛게 부은 눈을 닦으며 왠지 모르게 슬픈 목소리로 말했죠. 마릴라, 오늘 학교 갈 때 여분의 손수건 챙겨간 게 정말 다행이었지 뭐예요?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내가 팔립스 선생님을 그렇게나 좋아해서 선생님 떠나신다고 눈물 닦으려고 손수건을 2장이나 챙겨갈 줄은 정말 몰랐네. 마릴라가 살짝 놀란 듯 말했어요. 정말 펠립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냥 모두가 울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울컥했던 것 있죠? 루비 길리스가 제일 먼저 울기 시작했는데, 글쎄, 루비 길리스는 평소에 팔립스 선생님을 엄청 싫어한다고 늘 말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선생님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딱 일어서자마자 갑자기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거 있죠?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따라서 울기 시작했고요. 저는 안 울려고 정말 꾹 참았어요, 마릴라. 팔립스 선생님이 저를 길이랑 같이 앉게 했던 일, 제 이름을 칠판에 이 없이 잘못 적었던 일, 기하학 시간에 제가 제일 멍청하다고 놀리며 웃었던 일, 맞춤법 틀렸다고 비웃었던 얄미운 순간들을 막 떠올리려고 했었는데 희한하게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마릴라. 결국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제인 앤드류스는 한 달 내내 팔립스 선생님이 떠나면 얼마나 속 시원할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릴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댔으면서 글쎄 우리보다 더 심하게 우는 바람에 결국 남동생한테 손수건까지 빌려야 했다지 뭐예요? 물론 남자아이들은 울지 않았고요. 자기 손수건을 아예 안 가져왔대요. 아, 마릴라,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팔립스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입니다 라는 아주 감동적인 작별 인사로 연설을 시작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다니까요. 선생님 눈에도 글썽글썽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마릴라. 아, 그동안 학교에서 선생님 몰래 낄낄거리고 슬레이트에 선생님 얼굴 그림을 마구 그려대며 놀리고 프리시를 얼마나 짓궂게 괴롭혔던지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후회되고 죄송스럽던지요. 미니 앤드류스처럼 착실한 모범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했어요. 미니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낄 게 없을 테니까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소녀들은 계속 울었어요. 캐리 슬로는 몇 분마다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입니다 라고 자꾸만 되뇌면서 겨우 기분이 좀 나아지려고 하면 다시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었다니까요. 정말 슬펐어요, 마릴라. 하지만 2달이나 되는 신나는 여름방학이 코앞에 있으니 완전히 절망할 수만은 없겠죠, 마릴라? 게다가 글쎄 역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 부부도 우연히 만났지 뭐예요. 팔립스 선생님이 떠나시는 일로 마음이 너무 무거웠지만 그래도 새 목사님께 아주 약간의 관심은 안 가질 수가 없었죠. 안 그래요? 목사님 부인도 정말 예쁘셨어요. 물론 왕족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우신 건 아니지만 목사님 부인이 왕족처럼 너무 예쁘면 안 되겠죠. 괜히 나쁜 본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린드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뉴브리지의 목사님 부인은 옷차림이 너무나 유행을 좇아서 정말 나쁜 본보기가 된다고 하셨어요. 새 목사님 부인은 파란색 모슬린 드레스에 사랑스러운 퍼프 소매, 그리고 장미로 예쁘게 장식한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정말 잘 어울리셨어요. 제인 앤드류스는 퍼프 소매는 목사님 부인에게는 좀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좁은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마릴라. 왜냐면 제가 퍼프 소매를 얼마나 간절히 갖고 싶어 하는지 잘 아니까요. 게다가 목사님 부인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너그럽게 이해해드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새 목사님 부부는 교회에서 사택이 준비될 때까지 린드 아주머니 댁에서 머무실 예정이래요. 그날 저녁 마릴라가 린드 아주머니 댁으로 일부러 내려간 데에는 지난 겨울에 빌렸던 누비, 이불을 돌려주러 간다는 겉으로 보이는 이유 말고도 다른 속셈이 아주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에이벌리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남의 일에 대한 은근한 관심 때문이었죠. 린드 아주머니가 빌려준 많은 물건들이 심지어는 다시는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던 물건들까지 그날 밤에는 왠지 모르게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 그것도 부인과 함께 오신. 목사님은 자극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는 당연히 모두의 합법적인 호기심 대상이었으니까요. 애니 늘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벤틀리 목사님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에이벌리의 목사로 지내셨어요. 호라비로 지내시면서 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사람들은 매년 그가 누구랑 결혼할 거다. 누구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 이런저런 헛소문을 쉴 새 없이 퍼뜨렸지만 그는 늘 꿋꿋하게 혼자였어요. 지난 2월에 벤틀리 목사님은 갑자기 사임하셨고 에이벌리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 그를 떠나보냈답니다. 물론 설교 실력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함께했던 늙은 목사님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후 에이벌리 교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 후보자들과 임시 목사들의 설교를 돌아가면서 듣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즐거움을 누렸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각자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내렸지만 빨간 머리앤도 조용히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매튜와 몰래 상의하곤 했어요. 말일 나는 원칙적으로 목사님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스미스 씨는 안 될 것 같아요. 매튜. 애는 최종 평가를 이렇게 내렸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스미스 씨의 설교 전달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스미스 씨의 가장 큰 결점은 벤틀리 목사님과 똑같아요. 바로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테리 씨는 반대로 너무 과했어요. 유령의 숲 사건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상상력이 너무 과해서 자기를 완전히 휘둘리게 내버려 두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린드 아주머니는 테리 씨의 신학이 뭔가 좀 불안정하다고 하셨고요. 그레샴 씨는 착하고 경건한 분이시긴 했지만 교회에서 너무 웃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자꾸 웃게 만들었어요. 목사님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위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매튜? 마셜 씨는 확실히 매력적이긴 했지만 린드 아주머니가 특별히 알아본 결과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약혼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벌리에 젊고 미혼인 목사님이 있으면 교인들 중에서 누군가와 결혼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린드 아주머니가 걱정하셨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정말 눈치가 빠르시다니까요. 매튜. 저는 앨런 목사님이 오신 게 정말 좋아요. 설교도 재미있고 기도도 진심으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린드 아주머니는 앨런 목사님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시지만 연봉 $750 받는 목사님한테 완벽함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 신학적으로는 아주 탄탄하다고 하셨어요. 부인 집안도 훌륭하고 모든 여자분들이 다 가정적이래요. 린드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남편의 훌륭한 신학과 부인의 뛰어난 가정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상적인 목사님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앨런 목사님 부부는 젊고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부부였어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열정과 자신들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모든 좋은 열정을 가득 품고 있었죠. 에이벌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두 솔직하고 명랑한 젊은 남자와 목사관, 살림을 똑 부러지게 잘 꾸려나가는 밝고 온화한 부인을 좋아했거든요. 애는 앨런 부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마침내 또 한 명의 마음이 통하는 소울메이트를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앨런 부인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앤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반을 맡으셨는데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처음부터 선생님만 질문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릴라,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신나서 질문을 엄청 많이 했죠. 제가 질문 하나는 정말 잘하잖아요, 마릴라. 그럼 내가 그걸 모를까봐. 마릴라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글쎄, 루비 길리스 말고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루비는 올여름에 주일학교 소풍이 있는지 없는지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그건 수업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질문이었는데 그날 수업 내용은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간 이야기였거든요. 앨런 부인은 그냥 빙긋 웃으시면서 소풍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앨런 부인의 미소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볼에 귀여운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데 저도 볼에 보조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한다니까요, 마릴라.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 살은 조금 덜 빠졌지만 아직도 보조개는 안 생기네요. 만약 제게 보조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앨런 부인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종교가 이렇게 즐거운 것인지 정말 몰랐어요. 늘 뭔가 우울하고 딱딱한 것인 줄만 알았거든요. 앨런 부인은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앨런 부인처럼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벨 씨처럼은 절대 되고 싶지 않고요. 벨 씨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마릴라가 엄하게 꾸짖었어요. 벨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물론 좋은 분이시죠. 앤이 얼른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걸 별로 즐거워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제가 착하게 살 수 있다면 기뻐서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할 텐데 말이에요. 앨런 부인은 지금은 춤추고 노래할 나이는 아니시겠지만 목사님 부인으로서 품위를 지키셔야 하니까 함부로 춤추고 노래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앨런 부인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천국에 꼭 가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행복할 거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곧 앨런 목사님 부부를 차 마시러 초대해야겠구나. 마릴라가 생각하며 말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초대했잖아. 다음 주 수요일이 딱 좋겠네. 매튜한테는 미리 말하지 마, 알았지? 미리 말하면 분명히 핑계를 대고 안 올 테니까. 매튜는 벤틀리 목사님한테는 워낙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냈지만 새 목사님께는 쉽게 익숙해지지 못할 거야. 특히 새 목사님 부인은 매튜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지도 몰라. 무덤까지 비밀로 할게요. 앤이 굳게 약속했어요. 하지만 마릴라,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도 될까요? 앨런 부인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꽤 괜찮은 케이크를 만들 줄 알잖아요. 그럼 층층이 쌓는 멋진 케이크를 만들도록 해라. 마릴라가 마침내 허락했어요. 월요일과 화요일 그린 게이블스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준비 작업이 펼쳐졌답니다. 목사님 부부를 차에 초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릴라는 에이벌리에서 제일 솜씨 좋은 주부라는 칭찬을 꼭 듣고 싶었거든요. 애는 흥분과 기쁨에 완전히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화요일 밤, 애는 드라이어드의 샘 옆에 있는 커다란 붉은 바위에 앉아 전나무 수액에 푹 적신 작은 가지로 물 위에 예쁜 무지개를 만들면서 다이애나에게 이 모든 것을 신나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다이애나, 내 케이크랑 마릴라가 차 마시기 바로 직전에 만들 따끈한 베이킹 파우더, 비스킷만 빼고는 모든 게 다 준비됐어. 다이애나, 지난 이틀 동안 마릴라랑 내가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는지 상상도 못할걸. 목사님 가족을 차에 초대하는 일은 정말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야.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라 너무 떨려. 우리 집 식료품 저장실에 한번 가봐.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굉장하다니까. 젤리 치킨이랑 차가운 혀 요리를 준비할 거고, 빨간색 젤리랑 노란색 젤리 두 가지, 휘핑크림을 듬뿍 올린 레몬파이, 체리파이, 세 종류의 맛있는 쿠키, 과일 케이크, 마릴라가 목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아껴둔 유명한 노란 자두잼, 파운드 케이크, 층층 케이크,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스킷까지 준비되어 있어. 소화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 부드러운 새 빵이랑 살짝 딱딱한 빵도 준비해뒀지. 린드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앨런 목사님은 목사 생활을 오래 안 하셔서 아직은 괜찮으실 거야. 층층 케이크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 다이애나, 만약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정말 끔찍해. 어젯밤 꿈에 무시무시한 고블린이 머리에 엄청나게 큰 층층 케이크를 이고 저를 막 쫓아다니는 꿈을 꿨다니까. 분명히 맛있을 거야. 걱정 마. 다정한 친구 다이애나가 앤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2주 전에 아이드와일드에서 점심 먹을 때 내가 만들어준 케이크 한 조각도 정말 최고로 맛있었잖아. 하지만 케이크는 특히 맛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 꼭 망치게 되더라고. 애는 전나무 가지 하나를 물에 띄우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지. 모든 걸 신의 뜻에 맡기고 밀가루를 잘 넣는 것만 신경 써야겠다. 오, 다이애나, 저 무지개 좀 봐. 우리가 집에 돌아간 뒤에 드라이어드가 몰래 나와서 스카프로 쓰는 건 아닐까? 드라이어드 같은 건 없어. 다이애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이애나의 엄마는 앤이 지어낸 유령의 숲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를 내셨거든요. 그 이후로 다이애나는 더 이상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았고
아무리 순수한 드라이어드라고 해도 그런 상상력을 키우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있다고 상상하기는 쉽잖아. 애니 아쉬운 듯 말해.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보면서 드라이어드가 정말 저기 앉아서 샘물을 거울 삼아 머리를 빗고 있는지 늘 궁금해. 가끔 아침 이슬 속에서 드라이어드의 발자국을 찾아보기도 하고, 다이애나, 제발 드라이어드를 믿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줘. 드디어 수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애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해가 뜨자마자 저절로 눈이 떠졌답니다. 전날 저녁 샘물에서 너무 신나게 뛰어놀다가 심한 감기에 걸렸지만 그날 아침에는 요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꺾을 수 있는 건 폐렴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애는 곧바로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븐 문을 닫고 나서야 애는 겨우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죠.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을 거야, 마릴라. 그런데 과연 케이크가 잘 부풀어 오를까? 혹시 베이킹 파우더가 상했을 수도 있잖아. 새 통에서 꺼내서 썼는데. 린드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요즘은 뭐든 섞여 있어서 좋은 베이킹 파우더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도 하셨지만 보수당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덧붙이셨지. 마릴라, 만약 케이크가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해? 안 부풀어도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마릴라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앤의 케이크는 놀랍게도 탐스러운 황금빛 거품처럼 가볍고 폭신하게 잘 부풀어 올라왔답니다. 앤은 너무 기뻐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얼른 루비 젤리를 층 사이에 듬뿍 바르고 상상 속에서 앨런 부인이 자신의 케이크를 너무 맛있게 드시면서 아마도 한 조각 더 달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고 행복하게 상상했어요. 마릴라, 당연히 제일 아끼는 예쁜 닭이 세트를 꺼내서 사용할 거죠? 그리고 제가 정원의 꽃이랑 야생 장미로 식탁을 예쁘게 장식해도 될까요?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짓이야. 마릴라가 코웃음을 쳤어요. 내 생각에는 먹을 것이 중요하지 쓸데없는 장식은 아무 의미 없어. 베리 아주머니네 식탁은 예쁘게 장식했더니 목사님이 아주 멋지다고 칭찬해 주셨대요. 눈으로도 즐겁고 입으로도 즐거운 정말 멋진 잔치라고 하셨대요. 애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맘대로 해라. 마릴라는 결국 두 손을 들었어요. 단, 음식을 놓을 자리는 충분히 남겨둬야 한다. 애는 베리 아주머니네 식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정성껏 식탁을 장식했어요. 장미와 푸른 양치식물이 풍성하게 놓여 있었고, 앤 특유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 돋보였기 때문에 목사님 부부가 식탁에 앉자마자 모두 함께 식탁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답니다. 이건 앤이 한 짓이 분명해. 마릴라가 짐짓 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앤은 앨런 부인의 따뜻한 미소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거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물론 매튜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앤이 기적처럼 매튜를 파티에 데려오는데 성공했거든요. 매튜는 몹시 수줍어하고 긴장했지만 앤이 옆에서 잘 이끌어준 덕분에 최고로 멋진 옷과 깨끗한 흰색, 칼라 차림으로 목사님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물론 앨런 부인에게는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흘러갔지만 앤의 층층 케이크가 식탁에 등장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앨런 부인은 이미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케이크는 정중하게 거절하셨답니다. 하지만 마릴라는 앤의 실망한 얼굴을 보고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앨런 부인, 이 케이크는 꼭 한 조각 드셔야 해요. 앤이 부인을 위해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다면 꼭 맛을 봐야겠네요. 앨런 부인은 활짝 웃으며 풍성한 삼각형 조각을 집어들었고 목사님과 마릴라도 따라서 케이크를 한 조각씩 집어들었답니다. 앨런 부인은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뭔가 아주 특이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마릴라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케이크를 맛보았답니다. 앤 셜리, 도대체 케이크에 뭘 넣은 거니? 레시피에 적혀 있는 것만 넣었어요, 마릴라. 앤이 너무나 괴로워하며 외쳤어요. 아, 혹시 맛이 좀 이상한가요? 이상하다니. 끔찍해. 앨런 부인, 더 드시지 마세요. 앤, 내가 직접 한번 맛봐. 도대체 무슨 향료를 쓴 거니? 바닐라요.
애는 케이크를 한 입 맛본 후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대답했어요. 바닐라밖에 안 넣었어요. 아, 마릴라. 혹시 베이킹 파우더 때문일지도 몰라요. 아까부터 왠지 찜찜했는데 베이킹 파우더 때문이라니. 어서 내가 쓴 바닐라 병을 당장 가져오렴. 애는 식료품 창고로 달려가 갈색 액체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고 겉면에 노란 글씨로 최고급 바닐라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작은 병을 들고 왔어요. 마릴라는 병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답니다. 맙소사, 내가 케이크에 넣은 건 바닐라가 아니라 진통 연고잖아. 지난주에 내가 연고병을 깨뜨리고 남은 연고를 싹싹 긁어 모아서 빈 바닐라 병에 억지로 쑤셔 넣었지. 내 잘못도 조금은 있어. 미리 경고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왜 냄새를 맡아보지도 않은 거니? 애는 너무나 창피해서 또다시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혀서 냄새를 전혀 못 맡았어요. 애는 엉엉 울면서 다락방으로 허둥지둥 달려가 침대에 몸을 던지고는 누구에게도 위로받기를 거부하듯이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곧 가벼운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리더니 누군가가 방으로 살며시 들어왔어요. 마릴라, 저는 이제 평생 씻을 수 없는 망신을 당했어요. 저는 절대 이 끔찍한 일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소문은 온 동네에 쫙 퍼질 거예요. 에이벌리에서는 늘 그렇듯이요. 다이애나가 케이크 맛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평생 진통연고 케이크를 만든 애니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학교 남자아이들은 제가 생각만 해도 웃음을 멈추지 못하겠죠. 마릴라, 제발 부탁이에요. 목사님 부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에게 설거지를 시키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부부가 돌아가신 뒤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저는 감히 앨런 부인의 얼굴을 다시는 쳐다볼 자신이 없어요. 아마 저를 독이라도 넣으려고 한 끔찍한 아이로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린드 아주머니는 예전에 고아 소녀가 후원자를 독살하려 했던 끔찍한 이야기를 제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연고는 독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케이크에 넣으면 안 되지만요. 마릴라, 앨런 부인께 제 진심을 꼭 말씀해 주실 거죠? 그럼 직접 가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니? 뜻밖에도 앨런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애니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보니 앨런 부인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앤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얘야, 그렇게 서럽게 울면 안 돼. 앨런 부인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어요. 그건 누구나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일 뿐이란다. 아니에요. 저만 이런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걸요. 애니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케이크를 앨런 부인께 정말 멋지게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얘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케이크를 만들었는지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단다. 그러니 이제 그만 울고 나랑 같이 내려가서 내 예쁜 꽃밭을 보여주렴. 커스버트 아주머니께서 내가 작은 꽃밭을 정성껏 가꾸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 나는 꽃 구경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애는 앨런 부인의 손을 잡고 풀이 죽은 채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답니다. 애는 앨런 부인이야말로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소울메이트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정말 신의 은총과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진통 연고 케이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애는 그 끔찍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을 기대 이상으로 즐겁게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릴라, 내일은 아직 아무런 실수도 저지르지 않은 새로운 날이라는 게 정말 좋지 않아요? 물론 좋겠지. 하지만 넌 틀림없이 또 새로운 실수를 잔뜩 만들어낼 거야. 마릴라가 짐짓 심술궂게 말했어요. 내가 실수를 만들어내는 재능은 정말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란다.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앤이 슬픈 표정으로 인정했어요. 마릴라, 저에게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격려가 될 만한 점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똑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실수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구나. 정말 모르시겠어요, 마릴라?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그 한계에 다다르면 마침내 실수를 완전히 끝낼 수 있게 되겠죠. 정말 크나큰 위안이 되는 멋진 생각 아닌가요? 그럼 그 끔찍한 케이크는 돼지들에게나 줘 버리는 게 좋겠어. 그건 인간이 먹을 음식은 절대로 아니야. 제리부트도 안 될 거야.